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어르신들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뒤척입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이번 달 생활비는 또 어디서 구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 걱정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저 역시 통장 잔고를 보며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김선우 박사, 75세로 45년간 노인복지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몰라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상담 오셨던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가 왜 이 지원금에 대해 더 일찍 몰랐을까요? 일찍 알았더라면 5년 동안 600만 원을 받았을 텐데 아십니까? 단지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분들이 매년 최소 800만 원 이상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25년 7월부터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전히 변경했습니다. 월 소득 기준이 기존 213만 원에서 21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덕분에 30만 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수급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계속해서 인상됩니다. 작년 33만 4, 810원에서 올해 34만 티, 510원으로 그리고 내년에는 40만 원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아는 사람에게만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어르신들이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권리를 모른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놓치고 있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기초연금부터 지역 효도수당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이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래전부터 당연히 받으셨어야 할 수백만 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황금 복지 혜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제발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한 번만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셨던 분들,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월 소득 213만 원 이하만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22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5만 원의 인상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변화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상담했던 어르신들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15만 원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는 더욱 놀랍습니다. 기존 340만 8천 원에서 364만 8천 원으로 무려 24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서로는 그만하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이 이 기준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30만 명은 중소도시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기초연금액 또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작년 최고액 33만 4기 810원에서 올해는 34만 2, 원 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7,700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년으로 계산하면 92,400원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에는 먼저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급받고 계신 분들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추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도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자신의 거주지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면 집으로 찾아와서 신청을 도와줍니다. 알아두면 돈 되는 핵심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65세가 되는 1960년생부터 자격이 됩니다. 4월생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승인되면 다음 달 25일부터 매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을 놓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1월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 6월에 신청한다면 1월부터 5월까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격이 되시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숨겨진 혜택, 걷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이제는 걷기만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지원 사업인 건강생활지원금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니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만든 공식적인 지원 제도였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올해만 최대 12만 원을 놓치게 됩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건강생활지원금 유형. 나에게 맞는 것은 첫 번째는 예방형입니다. 20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 중 건강검진 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체질량 지수, 혈압, 혈당 등의 경고등이 켜진 분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지정된 15개 시범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방형에 참여하면 2년간 최대 1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형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은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연령이나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대신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의사와 함께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형은 1년간 최대 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쌓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하다. 포인트를 쌓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걷기입니다. 얼마나 걷느냐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하루 5,000보를 걸으면 기본 포인트를 받고 8,000보 이상 걸으면 추가 포인트를 받습니다. 건강보험 앱에 꾸준히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참여 포인트가 쌓입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포인트를 받습니다.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연이나 절주와 같은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최초 가입 시에도 참여 포인트를 받습니다. 즉, 가입만 해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방형은 각 지역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형은 등록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상품을 구매하거나 의료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참여 중단 또는 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니 잊지 말고 사용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연간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면서 용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특히 건강이 최고의 자산인 요즘 시대에 건강도 챙기고 돈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역대 최대 규모
노인 일자리 확대.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무려 109만 8천 개. 작년보다 6만 8천 개나 늘어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일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인 일자리 희망자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60% 이상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 노인 일자리 유형. 나에게 맞는 것은 첫 번째는 공익형 일자리입니다.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유형입니다. 69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하루 3시간 미만, 월 3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월 29만 원을 받습니다. 10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환경미화, 돌봄 서비스,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작년보다 2만 개 늘어난 17만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일자리입니다. 교육시설 지원 돌봄, 서비스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월 60시간 근무에 76만 원을 받습니다. 공익형보다 훨씬 많죠.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작년보다 1만 개 늘어난 2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일자리입니다. 시니어 인턴십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민간 기업의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노인 일자리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 한라인 73444와 4388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기관과 연결해 줍니다. 신청 기간은 작년 12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합격 꿀팁과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 모집 기간은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활동 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최종 선발 결과는 올해 1월 초에 개별 통보됩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연중 상시로 추가 모집이 진행됩니다. 특히 중간에 그만두는 인원을 채우기 위한 추가 모집이 자주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용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개선, 사회적 고립 방지,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고 사회 참여까지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기회입니다. 숨겨진 황금 혜택, 효도수당과 장수수당, 이제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숨겨진 황금 같은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효도수당입니다. 그런 게 어딨냐. 헛소리 퍼뜨리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공식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 제도를 처음 알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홍보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 놓치면 매년 수십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손해보는 셈입니다. 효도수당은 3대가 함께 살면서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에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준과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매우 다릅니다. 지역별 효도수당 및 장수수당, 우리 동네는 얼마? 양주시에서는 연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종시에서는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양시는 월 7만 원,
청주시와 과천시는 월 5만 원, 장수군에서는 월 3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체로 농촌 지역에서 지원 금액이 더 큰 편입니다. 신청 자격 또한 지역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3대 이상이 5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흥시는 직계 좀비속 3대가 70세 이상인 직계 좀비속과 5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월 3만 원을 지급합니다. 효도수당 신청 방법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면 지급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금액은 개인 금융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이 일시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월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보너스, 장수수당을 놓치지 마세요. 장수수당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복지제도입니다. 80세 이상, 9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수당입니다. 춘천시에서는 매월 20일 2만 원을 지급합니다. 서울의 11개 자치구에서는 90세나 100세가 되면 1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장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인천시는 더욱 파격적입니다. 90세 이상은 30만 원, 95세 이상은 50만 원, 100세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제주도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합니다. 순천시는 90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 원, 만세 노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매우 다르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수수당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생일 잔치 지원, 경로당 행사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혜택 확인하는 방법, 정부24와 주민센터를 활용하라. 정부24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의 공통점은 모두 신청주의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 신청한다면 작년 것은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격이 되시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세요. 치매 걱정 이제 그만. 강력한 정부 지원. 혹시 치매 진단을 받고 좌절하고 계신가요? 정부는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월 3만 원, 연 36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월 3만 원, 연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치매 치료제 약값과 약이 처방된 날에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 덕분에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8세 박순희 할머니는 매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을 때 저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82세 이철민 할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크게 낙담하셨지만 이 지원 제도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 의심 환자도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공식 진단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치매 치료제 또는 혈관성, 치매 치료 성분 약물을 처방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40%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지자체 권고 사항이며 실제로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지자체 이관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선정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접수 기관에서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로 서류를 보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필수 서류 및 계산 방법. 필수 서류는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치매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입니다. 건강보험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에 서명하면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계산 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한 번에 91분 이상 약을 처방받으면 3개월치 지원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1분 약값이 8만 원이라면 월 한도 3만 원을 3개월치로 계산하여 최대 9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약값이 8만 원이므로 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 꼭 활용하세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료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치매 환자에게 직접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부 복지나 의료 지원과도 연계해 줍니다. 치매 환자 쉼터 서비스도 있습니다. 경증 치매 환자가 낮 동안 전문적인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돌봄과 보호도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줍니다. 치매 환자 인식표 발급 서비스도 놓치지 마세요. 치매로 인해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위해 인식표를 제공하여 실종을 예방합니다. 또한 조호 물품 또는 배회 감지기 대여 서비스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료로 대여해 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위치는 치매안심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보물, 시민안전보험과 시군구민안전보험, 예기치 못한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숨겨진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시민안전보험과 시군구민안전보험입니다. 이런 보험은 처음 듣는다. 헛소리 퍼뜨리지 마라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보험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쌓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장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당신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먼저 자연재해입니다.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풍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사망한 경우 2천만 원이 보상된 사례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도 포함됩니다. 공사 현장 화재로 사망하면 1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보장됩니다. 자전거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사고, 실버존 사고까지 모두 보장됩니다. 풍수해 보험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진단서만 제출하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순환사고와 농기계 사고도 보장됩니다. 감염병 피해도 보상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치료를 받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보장 금액 및 신청 절차 놓치지 마세요. 서울 강남구와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보면 보장 항목별로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인천시, 대전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와 구청에서 유사한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진단서,
사고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지역자치단체 청사나 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험사, 콜센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보통 3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처리 과정도 매우 빠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한입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아무리 큰 사고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다른 큰 장점은 이미 가입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 보험에서 보상을 받더라도 시민안전보험의 보상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보험 보상이 있는 경우 보험금에서 일부가 공제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책이 약간씩 다르므로 해당 지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보장 내역은 재난보험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과 보상 금액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뜻밖의 사고, 미리 대비하세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미리 알아두면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수입 대비 의료비 지출이 너무 많아 가정이 파탄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계신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설명만 하지 말고 핵심만 말하라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삶과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 이 제도는 다른 지원 제도와 달리 비급여 항목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치료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3세 박상현 할아버지는 암수술 후 의료비가 2천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중 800만 원은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덕분에 그 금액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은 집을 팔아야 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69세 정미숙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만성 내분비 질환으로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 의료비가 1,500만 원 나왔지만 이 지원 사업을 통해 1천만 원 이상을 지원받았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모든 질병이 대상입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도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 기준이 다소 낮더라도 개별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 수준, 질병의 특성, 가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한방 치료비 등으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별 심사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필수 서류 및 유의사항,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면 그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는 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사보험 가입 확인서, 의료비 영수증 원본도 필요합니다. 비급여 항목, 환자 본인, 통장사본 등 상세 내역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 의료비 돌려받기, 본인 부담 상한제를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본인 부담 상한제 최고액은 826만 원입니다. 1년 동안 의료비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인 가구는 89만 원, 2, 3인 가구는 110만 원, 4, 5인 가구는 170만 원입니다. 학 7인 가구는 320만 원, 8인 가구는 437만 원, 9인 가구는 525만 원입니다. 소득 하위 10분 위의 상한액은 8개월 26만 원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2025년에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대상 질환이 기존 실 272개에서 38개로 60개 추가되었습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조건 완화 및 신청 절차 개선,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고 신청 방법도 개선되었습니다. 주 질환만 인정하던 것을 상병까지 확대하여 인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서류 청구가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의료비 지원 제도는 함께 활용하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신청하는 것보다 여러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45년 복지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아는 자만이 누린다. 제가 45년간 복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르신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인천 남동구에 사는 84세 오영민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70세가 되던 해부터 14년 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기준이 바뀌고 뒤늦게 신청하여 매월 3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혜택을 되찾은 감동적인 이야기.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던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14년 넘게 받을 수 있었던 5천만 원을 몰라서 못 받았다니 너무 억울하다. 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76세 윤미경 할머니는 더욱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절망하셨지만 지금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시민안전보험까지 모든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매월 받는 지원금만 50만 원이 넘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다니시고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건강관리 제품을 구매할 포인트까지 쌓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복지사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여러분의 노년 생활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더욱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노년에 대한 걱정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원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자동으로 여러분의 계좌로 돈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올바른 곳에, 올바른 시기에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들을 요약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금으로 꾸준히 걷기만 해도 매년 최대 1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인 109만 8천 개로 늘어나 어르신들의 소득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도수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수수당,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월 최대 3만 원, 시민안전보험으로 뜻밖의 사고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본인 부담상 한제를 통해 병원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단 한 가지 지원금만 신청해도
매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활용하면 지원 금액은 훨씬 더 커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내일 해도 되겠지라고 말하다가 기한을 놓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정보가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최신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 생활에 동행하기 위해 여기 있을 것입니다.